오늘 오전 브루클린 선셋파크 지역 지하철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10여 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는 필라델피아시가 오는 18일부터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부활시킵니다. 유럽 항공사들이 기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급증해 항공편 취소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미국시 5개 보로 한 곳씩 단위 입학 심사 기준의 특목고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달 말부터 뉴저지 내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오늘 오전 출근 시간대에 브루클린 선셋파크 N 지하철역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10명이 넘는 시민들이 총에 맞아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소 16명이 지역 병원 2곳으로 후송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30분 브루클린 선셋파크 지역의 36번가 N 지하철역에서 방독면을 쓴 용의자가 연기나는 캔을 터뜨린 후 총격을 가해 1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총격으로 인한 부상은 10명인 것으로 확인됐고 이 중 5명은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 용의자는 현재 도주한 상태로 경찰이 수색 중입니다. 오늘 선셋파크 고등학교를 포함한 지역 학교는 폐쇄됐었습니다. 사고역이 사건 발생 직후 연기로 가득 차 있었던 것에 따라 소방당국과 경찰은 폭발 가능성을 조사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여러 개의 연기 장치가 발견됐습니다. 목격자 샘 카르카모는 라디오 방송국 텐텐윈즈와의 인터뷰에서 문이 열리자 N 열차에서 거대한 연기 기둥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은 맨하탄까지 기차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브루클린 남부를 통과하는 지하철 노선에서 발생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성명을 발표하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교통당국과 경찰서와 협력해 범인을 수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총기 사고 근절을 위해 뉴욕시와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습니다. 임기가 100일 조금 넘은 아담스 시장은 범죄, 특히 지하철에서의 단속을 초기 행정부의 초점으로 삼아 정기적인 순찰을 위해 역과 승강장에 더 많은 경찰관을 파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총격이 발생했을 때 경찰관이 이미 역 안에 있었는지 여부는 확실하게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필라델피아시가 최근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부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12일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짐 캐니 필라델피아 시장은 성명에서 우리 도시는 여전히 오픈돼 있다면서 여전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원하는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조치가 감염률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내 마스크 의무화의 부활은 필라델피아시가 관련 규정을 폐지한 지 불과 한 달 만입니다. 최근 필라델피아시를 포함해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감염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지배종으로 자리 잡은 오미크론 변종인 BA2의 확산이 거센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필라델피아시는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 규정을 실내 공공장소로 의무화하는 레벨 2로 다시 격상하게 된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시는 관련 조건이 충족되면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다시 해제할 계획입니다. 필라델피아시는 지난 2주 동안 하루 평균 142건의 신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양성률은 4.5%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필라델피아에서는 식당, 술집과 기타 비즈니스 업소에 입장할 때 백신 접종 증명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국에 따르면 12세 이상 시민의 76%가 2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유럽 항공사들이 기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급증으로 수백 개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전염병 전문가는 승무원들과 승객들이 마스크를 벗는 순간 거의 확실시됐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자의 기자입니다. CBS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항공사 이지젯은 지난달 초 영국 정부가 모든 여행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철회한 후 지난달 27일부터 기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고 여행객 증가를 기대했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영국발 항공편 202편을 취소했습니다. 이 항공사의 취소 건수는 이 기간 영국발 항공편 3,517편 중 5.74%에 해당합니다. 항공사 대변인은 최근 유럽 전역에서 다시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평소보다 많은 직원이 병증을 보였기 때문이라며 항공편 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염병 학자인 페이글 딩은 영국 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이지젯과 같은 항공사들이 같은 조처를 한 지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조종사들과 승무원들이 코로나19로 결근하고 항공편이 대량으로 취소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이 사태는 항공사 CEO들이 초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항공사들이 마스크 규정을 포기하면 더 많은 이들이 여객기 탑승을 주저할 것이라며 이는 항공사들의 경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시리엄에 따르면 실제 이달 첫째 주 각국에서 항공편 취소 사태가 잇따랐으며 영국 항공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7일까지 8일 동안 전체의 4%인 769편을 취소했습니다. 페이글 등은 미국 항공사들이 조 바이든 정부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철회를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미국 항공사들도 마찬가지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항공사들은 아직 기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고 있고 직원 감염에 따른 취소 사태는 겪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시즌의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많은 직원이 코로나19에 걸려 수백 편의 항공기 운항을 취소했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현재 직원들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혼란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항공도 질병으로 인한 승무원 결근율은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역시 항공기 운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뉴욕시 5개 보로당 한 곳씩 기존 특수목적 고등학교와는 다른 입학심사 기준의 특목고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릭 애덤스 시장은 지난 9일 일간지 뉴욕 선과의 인터뷰에서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 5개 보로에 한 곳씩 특목고를 신설하는 계획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학교들의 입학 심사 과정에서는 꼭 시험 결과만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주법에 따라 입학 심사 과정을 특목고 입학 시험, SAT 점수 결과로만 결정하는 기존 9개의 특목고와는 다른 입학심사 기준의 특목고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애덤스 시장은 인터뷰에서 학생들의 재능은 그저 시험을 잘 치르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방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애덤스 시장은 SAT 시험을 폐지하거나 기존 특목고 시스템을 변경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시장은 지난 10일 픽스11 방송에 출연해 뉴욕주의 2022-2023 회계연도 예산에서 오는 6월 30일로 만료되는 뉴욕시장의 교육정책권의 연장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유감이라고 밝히면서 속히 연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법으로 제정된 뉴욕시장 교육정책관할법은 기존 교육위원회가 시교육행정을 관할하는 대신 시장에게 시교육감을 임명할 권한을 주고 교육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 이후 교육행정 일원화와 투명성 등을 위해 뉴욕시장에게 교육정책권이 부여되고 있으며 뉴욕주의회에서 매번 기한 연장 승인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 교육 시스템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교육 개혁을 진행하려면 교육 정책권 연장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뉴욕 포스트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아담스 시장은 지난 3월 베이사이드 고교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교육 정책권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지만 주의회의 로비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에서 21세 이상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마리화나 규제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존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업체 7곳에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7개 업체에서 이달 말부터 21세 이상 성인에게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저지에서 21세 이상 기호용 마리화나 이용이 합법화된 지 1년여 만에 마침내 시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들 7개 업체는 위성시설까지 포함해 주전역 18곳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는 13개만 지방정부로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북부 뉴저지의 경우 포트리와 로다이, 파라무스, 패터슨 등지에 있는 시설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위원회에 따르면 21세 이상 성인 1명당 마리화나 1온스까지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성인 1명당 최대 6온스까지 소지가 허용됩니다. 마리화나 가격은 1g당 10에서 20달러 사이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1온스 판매 가격은 320에서 480달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뉴저지에서 마리화나 산업 규모가 향후 1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의 한인 대학생들이 아시아계 증오범죄에 맞서기 위해 2022 코리안 아메리칸 축구 토너먼트 대회를 연다고 뉴욕 한인회가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 활동에 사용해달라며 대회 수익금 전액을 뉴욕 한인회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계 증오범죄에 대해 한인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입니다. 미 전역의 한인 대학생들이 출전하는 공식 축구대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지 워싱턴대와 뉴욕대 등 9개 대학의 한인 재학생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8개 팀이 오는 16일 뉴저지주 월드윅 슈퍼돔에서 맞붙을 예정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독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 오름세가 지속하면서 부활절을 앞두고 계란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연방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중서부 소매업체에 납품된 흰 계란 A등급 대형란 12개들이 한 판의 도매가는 $2 80센트에서 $2 89센트로 한 달 전 $1 25센트의 2배가 넘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월 8일 인디애나주 상업용 가금류 사육시설에서 올 들어 처음 조류 독감이 발생한 후 계속 확산해 지금까지 24개 주에서 발병이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한 주에만 700만 마리, 2월 이후 최소 2,30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고 PBS는 전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끝난 것을 기념하는 6월 19일 노예해방 기념일 준틴스를 뉴욕시 공식 휴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행은 올해부터입니다. 1963년 1월 1일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지만 2년이 경과한 1865년 6월 19일 남부 연합군 소속 텍사스주가 마지막으로 노예 해방을 선포한 준틴스가 실질적인 노예 해방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준틴스는 텍사스주가 1980년 처음으로 유급 휴일로 지정했으며 현재는 미국 대부분의 주들이 공휴일이나 기념일로 지정해 매년 기념식을 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2021년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하면서 준틴스를 12번째 연방 공휴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난폭, 과속 운전과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뉴욕 일원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3일까지 뉴욕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5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자 43명보다 35%가 늘어났습니다. 뉴욕시 교통사고 사망자는 1990년 이후 수십 년간 감소세였지만 팬데믹 이후 계속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시 기관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경은 2020-2021 회계연도에 총 38만 7,469건의 티켓을 발급했습니다. 2018-2019 회계연도 당시 90만 2,482건, 2019-2020 회계연도 66만 4,974건에 비해 급감한 수치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건수도 1,027건에서 749건, 461건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결국 팬데믹 이후 인력 부족으로 뉴욕시경이 운전자들을 방치해 교통사고 사망자도 급증한 셈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입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